네,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영상 32페이지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3부터 시작되는 이 아직까지 코러스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오이디푸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이신 리케이오스여, 황금 꼬인 시의 구부러진 활로부터. 자, 활은 활인데 황금 화살입니다. 자, 이 리케이오스는 알다시피 밑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아폴론을 지칭하는 별칭들이 많은데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폴론 신이니까 활도 황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당신의 화살이 쏟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길 수 없는 당신, 천하무적이. 이게 뭐예요? 라틴어의 이 빈케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 invincible이 있다. 빈케레, 이기다, 정복하다. 이 두 가지의 동사가 빈케를 갖다가 따서 이는 접두어, 뭐 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 남이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래 invincible. 자, 영어 단어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무적의 invincible, 빈케레, 이기다, 정복하다. 그래서 빈크를 따갖고 와서 invincible 하게 되면 무적의 이길 수 없는. 무적이 예전에 유명한 게 있는 게 상식적으로 스페인을 갖다가 우리가 스페인의 어떤 팀이 강하다 그러면 무적함대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무적함대 어원이 이제 스페인에서 나오는 게 아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르다. 이 무적함대가 어떻게 돼요? 영국의 함대에게 져서 그때부터 대서양의 제해권이 영국으로 넘어갔다는데 아마르다 함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8년도부터 2012년 사이 4년간에 걸쳐서 스페인 남자 축구가 세계 최정상이었죠. 유럽 선수권 우승, 그리고 2년 후에 월드컵 우승,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년 후에 유럽 선수권 우승, 3개 메이저 대회를 갖다가 연속으로 우승했는데 그때 스페인은 무적함대였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갖다가 주축으로 해서 우승을 밥 먹듯이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인빈시블이 되는데,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무적의 화살이 나타난다. 자, 우리 앞에 막아서서 도움 주는 화살이, 그리고 아르테미스께서 리키아 산중을 쏘다닐 때 함께하는 불 나르는 빛살도, 또 황금 머리띠를 하신 분, 이 땅과 같은 이름을 가지신. 그래서 이 땅과 같은 이름, 이 자세한 내용 28의 줄을 보시고, 포도주빛 얼굴은 이제 붉은 색깔이 되겠죠, 그죠? AOE에 외침받는 바코스를, 마이나데스와 동행하시는 이를 동맹자가 되어 환하게 빛나며 타오르는 횃불로서 신들 중 명예 없는 저 신과 맞서도록 와달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질병을 몰고 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말하는 거니까 아폴론이 와서 질병을 갖다 몰고 오는 그 신을 갖다 물리쳐 달라고. 이 모든 게 심성 자체가 종교적이죠, 그죠? 그 그리스인의 심성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지금 경도되어 있다는 거죠. 재앙 자체를 성격이 다른 양신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오늘날도 이런 종교적 해석이 굉장히 많죠. 뭐든지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잘못해서 비가 안 오냐 해갖고 뭐 제사 지내면 기우제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옛날에 더 했다는 거죠, 그죠? 종교적 심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6행부터는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면서 자기도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길게 나와요. 275행까지 독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대 기원하고 있구려. 한데 만일 내가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 그대의 소원에 대해 이 질병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면 그대는 불행들의 방어책과 그 불행을 가볍게 할 방도를 얻을 것이오. 나는 저 얘기와도 관련 없고 저 행위와도 관련 없는 자로서 이것들을 공표할 것이오. 아무 실마리도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오이디푸스가 정황을 잘 모르고, 사실은 자기가 라이옷을 죽였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무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관객들이 보면 좀 답답한 그런 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34페이지로 넘어가서 나 혼자서는 멀리 추적할 수 없겠기에 말이요. 한대, 자꾸 한대가 나오는데 이제 뭐 문맥을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가 아니고 이건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근데 이 번역자가 왜 자꾸 그런 데라고 안 했을까? 한데.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 번역자가 이 한대라고 하는 말 유별나게 문맥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데보다 한대 해야지 글자를 줄이면서 어떤 글의 긴장감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는 그 일이 있은 후에야 시민으로 받아들여졌어.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통 자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사회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가 민주주의 사회라는데 어디까지나 옛날이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일부밖에 안 돼요. 자, 인구의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는 이미 배제되고. 그럼 50%에서 어른이냐 아니냐 하게 되면 뭐 어른과 어린이 비율을 3대1로 치더라도 4대1이나 3대1 75%에서 이미 25%또 나가떨어지죠. 그죠? 그럼 거기서 또 뭐가 있냐면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노예냐 아니냐 하게 되면은 노예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때는 노예가 더 많았다는 설도 있으니까 전체 인구에서 10% 20% 아니면 10%안 될 수 이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은 완전히 다르 오늘날은 전체 인구에서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고 나이가 18, 19세 이상이면 남녀 따질 것 없이 100살, 101살까지도 다 투표권을 주니까 인구의 한 80% 이상은 어떻게 돼요? 한 70% 이상은 우리나라 인구 4천 몇만이면 유권자가 2,500에서 3천만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에서 2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 참정권이 없대요. 자,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래서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그대들 카드모스의 후손 모두에게 선포하노니 그대들 가운데 누구든지 랍다코스의 아들 라이오스가 어떤 자에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누구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일단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 죽었는데 라이오스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였는지 찾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고며 자수해라 이말 자수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 자.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죽였거든요. 굉장히 이게 넌센스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 자, 그리고 누가 그 범행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스스로 밝혀 위험을 치워버리라며. 왜냐하면 그는 다른 어떤 불쾌한 일도 겪지 않고 피해 없이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런 얘기를 하면 자수해서 광명. 우리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가족들이 가서 빨리 자수해요. 자수하면 정상 참작돼 갖고 형을 덜 산다고. 하고 설득한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자수해라 이렇게 얘기해. 자, 하지만 만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 살인자임을 아는 이가 있다면 침묵하지 마시오. 내 그의 이익을 채워줄 것이고 다른 허위도 덧붙여줄 터이니 말이죠. 자, 살인자가 뭐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법은 없고 외국인도 있는 거죠, 그죠? 이 굉장히 소설이 담고 있는 의미가 깊죠,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이 오이디푸스도 어디서 왔어요? 테바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살다가 그 나라에서 떠나서 오다 보니까 우연히 일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범인이 자기라고 하는 걸 본의 아니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발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정도니까 글을 쓰는 자의 어떤 기교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죠? 극적 긴장을 다 고조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밌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꼼꼼히 안 보면 주술 관계가 어려운데 이거 한번 정확히 보세요. 하지만 만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 살인자임을 아는 이가 있다면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아는 이가 있다. 주어가 아는 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있다가 존재동사 있다. 그럼 무엇을 안다? 목적어 구가 되게 길다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살인자이다라고 하는 이게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어 앞에 나오는 이를 아는 이가 있다면 자, 침묵하지 마시오. 내 그의 이익을 채워줄 것이고 다른 호의도 덧붙여 줄 터이니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용서해준다. 하지만 만일 그대들이 계속 침묵하고 누구든 걱정이 되어 친구나 자신에게서 이 명령을 멀리한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 들어야 할 것이요. 나는 이 살인자가 누구이든 내가 권력과 왕자를 차지하고 이 땅으로부터 배척하는 바요. 자, 살인한 놈이 계속 숨기다가 발각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그만두지 않겠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인이 자기 힘을 모르면서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청중과 관객의 연민을 갖다가 동정심을 갖다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구도 그를 받아들여 접대하지 않고 말을 걸지 않도록 또 신들께 드리는 기도나 제사에 함께하지도 성수 거룩한 물입니다. 를 뿌리지도 못하게 말이요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외려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를 줄이는 거죠. 단어 수를 오히려 나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를 모두가 집에서 쫓아내라 명하오. 왜? 지금 그놈 때문에 살인자가 지금 자수를 안 하기 때문에 역병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이놈 쫓아내야 된다. 신께서 내리신 퓨토의 신탁이 방금 내게 밝히신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저 신과 고인의 동맹자가 될 것이요. 고인은 억울하게 죽은 이 라이오스 자기의 생부이자 자기가 죽인 사람을 말하는. 나는 저 짓을 행한 자가 혼자서 숨어있던 다수와 함께든 간에 사악한 그 자가 불행하게 되어 비참한 삶을 마치기를 기원하겠어. 자, 이 저주죠, 그죠? 저주.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거야? 자기가 모르고 자기한테 저주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기원하겠소. 만일 저자가 혹시 내 집안에 같은 화로가에 있고, 그 추울 때 이제 집에 난로 같은 화로를 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방금 저들에게 한 저주를 나 자신이 당하기를, 자기가 자기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명하겠어. 나 자신과 신과 이렇게 신에게 버림받아 열매 맺지 못하고 쓰러져가 또 쓰러져 나오죠. 아까 제가 조사해보라 했죠, 그죠? 쓰러져가 맞는지 쓰러져가 맞는지. 자, 이 땅을 위하여 이렇게. 왜냐하면 신이 보낸 재앙이 없더라도 그대들이 이렇게 부정한 일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이요. 고귀한 인물이자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요. 왕이 죽었는데 그래 빨리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 범인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6페이지로 넘어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그럴 뜻이 아니라 수색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내가 통치하기도 하고 그가 전에 가졌던 왕권도 그의 침상과 씨뿌리를 안에도 이어받았으니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본의 아니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테바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고마움 때문에 그 나라에서 빈자리인 왕좌를 갖다 자기한테 줬죠.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미망이 되어 있던 죽은 왕의 부인이 자기 부인이 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씨 뿌릴 안에도 이어받았으니 자기가 지금 잘 돼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그의 머리 위로 불운이 들이닥쳤지만 그가 자식 얻기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자녀들로 인해 함께 묶어주는 끈도 생겨나 있었을 것이요. 자기인 줄도 모르고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죠. 그죠? 역설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패러독스라, 역설이라는 거군요. 알고 보면 자기란 말이에요. 파라독스다, 역설이다. 파라독스, 그리스의 이제 기법, 문학적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 역설적이다. 이 역설이 뭐가 있냐면요, 뭐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장난치다가 뭐 유리창 하나 깼어요. 엄마가 이제 그래가지고 너 자식 그럼 되겠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직설법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고, 근데 엉뚱하게 말할 때면 잘했다 이런 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걸 이제 반대로 표현해요. 이게 파라독스랍니다. 파라독스. 역설이다. 이런 얘기. 자, 그랬을 때에 자, 이어서 봅니다. 264행인데요. 그러니 나는 이것을 위해 마치 내 아버지의 일인 양 싸워 나갈 것이고, 실제로 자기 아버지거든요. 굉장히 재밌죠, 그죠? 그 살인을 저지른 자를 잡고자 찾으며 모든 것을 뒤질 것이요. 왕의 의지입니다.
이 라이오스 살인사건을 자기가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사극이 맞는 거죠, 그죠? 랍타코스의 아들, 자기 아버지 라이오스죠. 랍타코스는 그러면 오이디푸스의 실제적인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플리도로스에게서 나고 그 전으로 거슬러 가서 카드모스에게서 또 더 옛날로는 아게노르에게서 난 일을 위하여 하고 이렇게 쭉쭉쭉 나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읽기가 너무 많고 36까지 읽었다 치고 37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7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 코로스 장이라 해갖고 합창대 대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긴 오이디푸스가 등장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듣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당신께서 저를 저주하려 놓으셨으니 그에 맞춰 아뢰겠습니다. 저는 죽이지도 않았고 그 죽인 자를 적시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과제와 관련해서 대체 누가 그 짓을 저질렀는지는 그 일을 보내신 포이보스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신이죠, 그죠? 포이보스. 아폴론이야, 말이야, 아폴론. 자, 오이디푸스가 답을 하는데요. 옳게 말했어. 하지만 한 인간이 신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요. 자, 코로스장이 얘기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괜찮아 보이는 건 말할 수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말합니다. 세 번째 것이라도 있다면 말하기를 아끼지 마시오. 자, 코로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이제 이 사건의 실마리를 갖다가 풀어줄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고귀한 테이레시아스에게서 존귀한 포이보스와 아주 똑같이 본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서 사건을 풀어낼 수 있다라. 오 왕이시여 이 일을 수사하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가장 분명하게 배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나는 이 일에서도 게으르지 않았소. 크레온의 말에 따라 두 번이나 그를 부르러 보냈으니 말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나도 아는 사람이고 나도 이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사람 보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왔다 이 얘기거든요. 코로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정말로 다른 건 제쳐두고 그 얘기는 오래되고 흐려졌지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이제 묻지요. 어떤 건 말이요. 나는 모든 얘기를 살피고 있어. 그분은 어떤 나그네들에게 죽임당했다고 하지요. 잘 보세요. 이제 서서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딴 얘기 하다가 라이오스 죽은 얘기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은 독서할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얼마나 신속하게 단서를 갖다가 오이디푸스가 찾아내고 있느냐. 즉 자기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언제쯤 나오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은근히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디푸스가 헤매고 있다는 지금.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도 나도 들은 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누구도 그 짓을 저지른 자를 보지 못해. 자, 뭐가 없어요? 목격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세한 목격자에 대한 어떤 단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32라고 나와 있는 각주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코로스장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그러한 저주를 들으면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행동하는데 겁이 없는 자라면 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자 코로스장이 얘기합니다. 한데 여기 그 자를 정죄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신같은 예언자를 이렇게 모셔오니 말입니다. 인간들 중 유일하게 진리를 몸에 담은 분을 서서히 곧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이 범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이디푸스가 얘기를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든 말할 수 없는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땅을 밟는 것이든 모든 것을 살피는 테이레시아스여. 도시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그대가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해도 그래도 알고 계십니다. 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그 질병의 유일한 방어자요 구원자로 찾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대가 전령들에게 뭔가 듣지 못하셨다면 말입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포이보스께서 답해 보내셨는데 우리가 라이오스를 죽인 자들을 제대로 알아내어 죽이거나 아니면 땅에서 추방하여 내보내는 것만이 이 질병의 유일한 해결이에요. 질병을 해결하는 것은 다시 나오지만은 그 범인을 찾아내서 쫓아내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대는 이제 새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면 다른 어떤 예언의 길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아끼지 마시고 그대 자신과 도시를 지켜주십시오. 또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피살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오염을 막아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지금 역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대에게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고 가능한 데까지 남을 돕는 것은 수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16행에서 드디어 오랫동안 떠들었는데 이제 그 누가 죽였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테이레시아스가 나타나고 막바로 다른 어떤 희곡의 어떤 언급이 없이 대사로 막바로 들어가는 테이레시아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서 감탄사 나오네. 현명함이 덕이 안 될 곳에서 현명하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내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잊었으니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을. 또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 사람이 와갖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죠? 뭐 끔찍한 일이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어찌 그리 맥없이 들었으십니까? 이미 여기서 분위기가 나오죠. 그죠? 엉뚱한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하는 예측 불가. 그죠? 테이레시아스가 이제 답을 하는데 엉뚱하게 그 범인 누구다 얘기를 안 하고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그대가 내 말을 따르겠다면 그대는 그대의 것을 나는 또 내 것을 견뎌내는 게 가장 쉬운 일이 될 것이오. 이 깊이 뭐가 복선이 깔려 있어요. 뭔가 범인이 엉뚱할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오이디푸스는 좀 황당하게 됐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대는 예언은 주지 않으면서 합당치도 않고 그대를 키워준 이 도시에 우호적이도 않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테이레시아스가 답을 하기를 그대의 말이 적절치 않을 내가 알기 때문이요. 그래서 나도 같은 일을 하게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 오이디푸스의 말입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청컨대 그대에게 지혜가 있다면 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탐혼자로서 그대 앞에 서 엎드려 있으니 빨리 좀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테이레시아스가 답을 하기를 그건 그대들 모두가 아까 제가 사피엔티아 중요하다고 했죠. 지혜라고 말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이요. 하지만 나는 결코 나의 불행을 그대의 불행이라고 하지 않기에 이런 말을 쓰자면 드러내지 않으려오. 뭔가 이제 찝찝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뜸을 들이고 있는 거죠. 오이디푸스가 하도 답답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배반하고 도시를 멸망시킬 생각입니까? 말을 해야 지금 빨리 역병해서 도시를 구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가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도 그대도 괴롭히지 않으려고 왜 공연히 이 일에 대해 힐문하시오. 그대는 내게 쌓아낼 수 없을 텐데 말이요. 하니까 이제 오이디푸스가 너무 답답해하고 이제 기분 나빠갖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악인들 중에 최악인 사람이야. 그대는 바위조차도 승나게 할 테니까 답답하다면 답답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러지 않고 그렇게 뻣뻣하게 당신 뜻대로만 할 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가 그대는 나의 성정을 꾸짖지만 함께 살고 있는 그대의 것은 알아보지도 못한 채 나를 비는 이미 답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정은 알아는 근데 이게 이제 33회는 성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어쨌든 간에 너 자신을 의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오이디푸스는 대체 누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승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지금 이 도시를 무시하며 하는 말에 테이레시아스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진정코 저절로 올 것이요. 내가 침묵으로 감춘다 하더라도 내가 말 안 해도 어차피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올 것이라면 당신은 내게 말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을 하라는 거죠. 그죠? 테이레시아스가 나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요. 이 일에 대하여 그대가 원한다면 가능한 데까지 격하게 분노하며 날뛰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도 이 신탁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범인인지. 근데 엉뚱하게
그 예상치도 못하게 오이디푸스가 죽였다고 하니까 충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꼬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말이야. 이제 의심을 해보잖아요. 길 가다가 혹시 우연히 죽인 게 아니고 혹시 왕자리를 뺏기 위해서 일부러 죽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닐까, 고의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테이레시아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상을 할 때, 그러니까 막바로 답을 안 하고 자꾸 약을 올리고 있는 거죠. 약을 올릴 수도 있고 본인도 실망했다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자, 오이디푸스는 진정 나도 화가 났으니 내가 생각한 바를 아낌없이 말하겠소. 자, 잘 알아두시오. 그대는 내게 그 만행을 함께 계획했고 또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실천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만일 그대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나는 당신이 혼자서 그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화가 나니까 이 오이디푸스가 뭘 공격을 하냐면, 테이레시아스는 이미 얘기했지만 이 장애자인데 이 시각 장애자거든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이레시아스가 이제 답을, 참말이요. 그러면 나는 그대가 지키겠노라고 공표했던 저 선언대로 행하라 명하겠소. 그리고 오늘부터 이 사람들에게도 내게도 말을 걸지 말라고. 이 땅을 오염시킨 불경스러운 자로서 말이요. 자, 이미 그죠. 직접은 말을 안 했지만 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이 땅을 오염시킨. 그러면 이 역병이 내 때문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뭡니까? 네가 범인이다. 이미 간접적으로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걸 잘 표시를 해놔야 될 겁니다. 이 땅을 오염시킨 불경스러운 자로서 말이야. 뒤에 가면은 곧바로 나오면 네가 죽였어 라고 말하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얘기나. 점진적으로 힌트를 다 주면서 답을 끌어내는 그런 식의 글쓰기 방법을 취하고, 이 그리스적인 어떤 방식, 긴장을 단계단계로 고조시키, 궁금증을 자극, 사람을 안달부들 못하게 해갖고는 뭔가 한 방 터뜨리는 이런 식의 글쓰기 방법을 취하고 있다. 오이디푸스 이제 이성을 잃어버려요. 결국 자기 보고 문제 있다고 말하니까 뭐 돌려서 말했을 때 네가 살인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토록 뻔뻔하게 이런 말을 내뱉더니 그러고는 어떤 근거로 그 벌을 벗어날 생각이요. 아니, 나같이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모함을 하다니 당신 말이야 처벌받는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 좀 받아볼래 이 말이죠.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가 태연하게 말을 하죠. 나는 이미 벗어나 있어. 진리를 든든하게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요. 내 말이 사실이니까 네가 범인이야 이런 말이죠. 그죠? 오이디푸스가 이제 답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당신 제주에서 나온 것은 아닐 테이니. 테이레시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에게서. 바로 당신이 원치 않은 나를 말하게끔 내몰았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말이 되는 게, 자기도 괴롭거든요. 이 나라 왕이 범인이라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나도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따지죠. 어떤 말이요? 다시 말하시오. 제대로 알게끔.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 답답하죠. 막 그렇게 얘기해주면 네가 알아들어야지. 진작 알아듣지 못했어. 아니 공연한 말로 더 끌어내려는 거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뭘 이해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야. 다시 말해보시오. 자기도 못 믿겠거든요. 자기 보고 범인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니까. 테이레시아스가 여기서 나오죠. 가장 적나라한 순간. 이 영화로 만들었을 때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인데, 네가 그랬어 이 말이죠. 응? 네가 범인이야 이 말이야. 네가 범인. 자, 긴장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가 나오는데요. 당신이 찾고 있는 바, 저 살인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요. 당신. 여기서 말합니다. 이게 이제 363행 4행에서 그게 나옵니다. 드디어 네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 오이디푸스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절대로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가 두 번이나 그런 오명을 씌웠으니 벌받지 않고 지나지 않아. 내가 가만히 너를 두지 않겠다. 나 멀쩡한 왜 나를 긁어 넘어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이디푸스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 테이레시아스가 일부러 자기에게 모함을 해서 자기를 쫓아낸 거라고 이렇게 이제 엉뚱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방하는 쪽으로만 급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말해주리까? 그럼 내가 증거를 더 말해볼까? 이런 얘기죠. 그죠? 그대가 더욱 승나도록 원하는 만큼 그리하시오. 그거 해봐 이 말이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될 테니. 아직까지 자기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테이레시아스가 내가 선언한다. 선언하건대 이거는 단언한다는 거는 뭐야? 100%단 말이에요. 그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수치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어떤 악에 처해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있어. 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뭣도 모르고 결혼해 자기 부인까지 되는 이런 사람하고 지금 같이 어울리고 있으면서도 네가 범인 줄도 모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인생에서 어떤 인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 엉뚱하다라고 하는 거, 비극이 은근히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런 걸 다 암시하는 그리스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있다. 오이디푸스는 이 말하기에 그대는 그런 말을 계속 짓거리고도 정말 대가가 없으리라고 생각. 오이디푸스 계속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고 너 인마 감히 왕한테 대들어서 지금 너 인마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대. 테이레시아스가 하는 얘기가 진리의 힘이 있는 한 그로서 그러니까 네가 살인자라고 하는 건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살라고 내가 거짓말하겠냐? 네가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이디푸스는 진리의 힘이 있긴 하지.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당신에겐 힘이 없어. 당신은 귀도 정신도 눈도 멀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테이레시아스는 그대는 불쌍하게도 곧 이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꾸짖을 그런 말로 날 꾸짖고 있구려 이 말이거든요. 그대는 영원히 이어지는 밤속을 헤매고 있구려. 이 사람이 장인이니까 계속 그 어두움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든 다른 사람 빛을 보는 사람은 결코 해칠 수 없으리다. 나는 눈 뜨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이레시아스가 그대가 나에게 쓰러질 운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뤄내는데 관심이 가는 아폴로온으로 충분하니까. 자, 오이디푸스 이것들은 크레온이 생각해낸 것이요 아니면 당신이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발상이 누구 거냐 말이에요. 이 음모론으로 보는 거예요. 난 또 꿍꿍이를 했는데 작당을 누가 했냐 말이야. 같이 했냐 네가 했냐 이렇게 말해요. 테이레시아스가 크레온은 당신에게 아무 재앙도 아니요. 당신 스스로 자신에게 재앙이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 소포클레스가 썼던 이 핵심 테마가 뭐냐면 바로 자기로부터의 재앙이 주어집니다. 인간사에서. 그리스 비극이죠. 응? 네가 문제야. 남을 탓하지 마. 네가 문제라. 오이디푸스가 이제 답을 하면 오 부여 왕권이여 경쟁 심한 인생에 기술을 넘어서는 기술이여. 자세한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는 34페이지 각주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 자 이제 계속 오이디푸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큰 진실을 곁에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도시가 내 손에 선물로 쥐어준 권력 때문에 크레온이 믿음직하고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네가 몰래 기어들어와 권좌에서 나를 몰아내길 갈망하여 이 계략을 꾸며내는 마법사, 기만적인 구걸꾼, 이익에만 눈밟고 재주에는 눈먼 자를 은밀히 보냈다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자 말해보시오. 당신은 대체 어떤 일에 밝은 예언자요. 저 노래하는 개가 여기 있을 때 이 저 노래하는 개는 스핑크스를 암시하는 비유법이고 당신은 어째서 이 시민들 해방시켜줄 말을 하지 않았던가요? 이 시민들 해방시키는 수수께끼는 내가 풀었단 말이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나를 갖다가 지금 살인자로 모르고 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 수수께끼를 맞히는 건 막 도착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예언수를 요구하는 일이었는데 말이요. 한데 당신은 그 기술을 새들에게서 얻어서든 어떤 신에게서든 알아서든 보여주질 않았어. 그런데 내가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오이디푸스가 그 재앙을 거치게 했지 않소. 새들에게서 알아서가 지혜를 갖고 있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를 당신은 쫓아내려 하고 있어. 크레온 일파의 보좌 곁에 가까이 머무르길 기대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상식적으로 이건 가능한데 자 멀리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오랫동안 그 왕국에 살면서 실세였다고 할 수 있는 즉 자기의 누나의 남편을 갖다 왕으로 두고 있던 크레온 같은 사람은 정치적인 하나의 실세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이 테이레시아스와 크레온의 정치적인 어떤 공작이랄까 이런 걸 의심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 곁에 가까이 왕이 있는 자리죠. 그죠? 거룩한 자리. 자, 하지만 당신의 일을 꾸민 자나 오염을 몰아내겠다고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대가 누구 눈에나 늙은 이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대는 자신이 어떤 획책했는지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았을 것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오늘 뭐 60몇 페이지까지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이후부터 해가지고 뭐 제가 보니까 75분 해도 읽으면 설명까지 하면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이상 못할 것 같아요. 75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를 하다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선택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거예요. 오늘 일부러 좀 이해하기 위해서 웬만한 거 다 읽으면서 했는데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좀 읽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흐름을 잡으면 되거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